여러분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가계 빚이 1682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죠. 이거 사상 최대였거든요. 2019년부터 보면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특히 빠른 것은 2020년 들어와서는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빨라요. 다른 어떤 때보다가 2020년이 빨랐습니다. 가계빚만 100조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100조가. 보시다시피 2019년엔 60조 7천억 원이었지만 2020년엔 100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기업도 많이 늘어났지만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죠? 가계나 기업 다 나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 3분기에 1682조잖아요. 근데 4분기에 얼마나 늘어났을까?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난지가 달라지잖아요. 4분기에 지금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걸 총합을 해보면 40조 4천억 원 가량 됩니다. 40조 4천억 원 4분기가. 100조 중에 4분기에 40조 4천억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682조 1000억 원에다가 40조 4천억 원을 더하면 와 1720조예요. 1720조. 1720조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장난 아니죠. 2013년에 처음으로 1000조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1700조가 넘은 거예요. 1700조. 1742조라고 하는 돈은 1720조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까지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거 엄청나요. 엄청나요.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을 안 시켰을 때가 포함을 시켰을 때가 이게 IMF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부채를 가계 부채에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 경우는 한 1940조 정도 됩니다. 1940조 정도. 대한민국 3분기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이 한 1918조 1920조 정도 되거든요. 100%가 넘어요. 이미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총 생산한 금액을 가지고 가계 부채를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가계 부채를 갚으려고 해도. 그런데 4분기에는 이보다 더 늘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3분기까지 계산이 1682조지 그 이후는 훨씬 늘어난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 가계 부채가 GDP를 이렇게 101.1%나 넘어가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치명타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계 부채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건 일반적으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일단 부담이 돼요. 지금 현재 벌써 말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는 0.5%라고 한국은행 이야기하지만 시장금리는 다르잖아요. 시장금리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뭐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각각 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대출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전부 다.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고요. 이거 아마 이거 경제당국에서도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금리가 사실상 올라가고 있다는 거. 왜 올라가느냐? 기본적으로 주택의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수요가 많으면 돈에 대한 수요가 많다. 많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올라가. 여기다가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해주던 우대금리들 있잖아요. 우대금리.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예, 고신용자 같은 경우는 우대금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많이 받지 마라 하면서 조금씩 시장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가게는요. 가게는 금리에 부담이 있는 데다가 이게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서게 되면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큰 데다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소비까지 안 하게 되면 경제까지 망가집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게는 소비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에서 생산을 그만큼 줄이게 돼요. 아니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라인을 세우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게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경기 전체에. 예. 그래서 이게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해왔던 가장들, 예. 그 사람들 혹은 자영업을 운영을 했던 가장들, 이들에게도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순환이거든요. 경기라는 게 순환인데 한쪽이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한 곳이 고장나면 멈추잖아요. 멈추는 것처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고장이 나면 이게 멈춥니다. 그러면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디폴트라는 건데 채무 불이행, 나 돈 안 갚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업체, 그런 가정들, 가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 경제에 가계 빚이 폭탄이 되고 있다. 이미 말입니다. 많은 가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많은 가게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뭐 얼마예요? 자영업자 매출이 뭐 30% 40%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떨어지면 60% 70% 떨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버팁니까? 매출 20%만 떨어져도요 자영업자들 못 버팁니다. 자영업자들.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매출이 그야말로 폭망한다고 하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기업이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 와중에 많은 가장들이 또 실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게가 무너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기업의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과연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받쳐줄란지 좀 더 두고 보면서 보시기로 하시죠.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은 이미 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